지난 방송 이후에 좀 뭐가 달라진 게 있으셨어요? 저 어깨 좀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아 그래요? 너 연습 아니? 어. 약간 또 질문도 좀 네네네. 하고 굉장히 뿌듯했어요. 아유 제가 보람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너무 안녕. 궁금하고 무슨 소리 안 들리세요? 그래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구나. 네. 제가 진짜 네네. 큰 고민이 있어서 좀 왔습니다. 어떤 고민이신지. 요즘 AI가 네네. 너무 발전을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네. 진짜 뭐 글도 잘 써, 노래도 만들어, 그림도 잘 그려. 이러다 AI가 개그까지 하겠어요. 저 뭐 먹고 살아요? 아무래도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에 빠지신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 뭐예요? 나는 여기 뿔이 없는데, 나 여기 뿔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라는 것이 네. 실제로 국어 사전에 있어요. 그래요? 네네.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문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대화하고 프랑켄슈타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진짜요? 네. 궁금해. 뭐야? 아시는 것처럼 프랑켄슈타인은 1800년대 그 영국의 네. 메리 셀리라는 소설가가 집필한 소설입니다. 거의 공상과학 소설의 원조격이다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성 소설가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흔치 않은 장르, 공상과학물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괴물이 등장하죠. 네. 근데 그 상상력이 되게 독특하죠. 당시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사회상과 특히 경제사가 프랑켄슈타인의 주제하고 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세기나 뭐 19세기 하면 또 산업혁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증기, 역시. 기관, 뭐 수공업에서 뭐 기계. 산업혁명 때 실제로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하면 네. 실제로 증기기관으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제조업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렇게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값싼 물건을 공급해주는 좋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공장에 일하던 사람들한테는 자기 일자리를 빼앗는 무시무시한 기술이었죠. 지금 약간 범균 씨가 걱정하는 거랑 그럼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AI가 뉴스 진행한다 생각해봐요. 실제로 있어요. 하고 있어요? 실제로 AI 앵커가 있는 회사도 있고요. 네네네. 저희 아나운서도 힝. 우리 어떡해요? 그래도 범균 씨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AI가 경제 분석도 하거든요. 아직 개그는 그래도 제일 박사님 어떡해요? 일자리를 노동자 입장에서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그럼 다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의뢰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의뢰 반격이.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화가 난 노동자들이 기계를. 자신들을 대체한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기계들을 부신 거죠. 공장에 찾아가서. 화나죠. 화가 나죠. 일자리를 빼앗기고 당장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데. 네. 근데 이게 뭐 기계를 때려 부신다고 해서 이게 뭐 해결이 될까요? 당시 이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프랑스와 전쟁할 때보다도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진압합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에 시민권이 이미 상당 부분 보장돼 있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독특해요. 기계를 부시는 사람은 교수형에 처한다. 교수형까지? 아주 기계를 강력. 부셨는데. 네, 기계 부시면 이게 사람 죽인 거랑 같은. 사람이 더 그럼. 중요하지 않나요? 기계보다? 근데 그만큼 당시 이 영국에서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사회 문제였던 거죠. 어머, 하도 세상에. 많이 부셔지고 네네네. 이랬기 때문에. 그렇죠.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되게 대중으로부터 더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시대상이 잘 반영이 그렇죠, 돼 그렇죠. 있었네요. 사람들의 공포, 심리를 잘 건드려줬으니까. 어.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또 그 이후에도 사람과 인간의 갈등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나라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 네. 존 헨리라는 흑인 노동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흑인 노동자. 그림이 멋있죠. 네. 그림이 멋있는 흑인 노동자의 사진인데요. 오.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게 팩트 체크가 되진 않았다라고 뭐 마치 전설이다 이렇게도 들리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실제로는 저렇게 동상도 있고요. 동상도 있고 실제로 우표까지 있어요. 존 헬리. 존 헬리라는 분이. 네. 그러니까 저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증기기관 산업혁명으로 제일 많이 변화된 산업 부분이 뭐냐면 영국에서는 섬유를 짠 제조업 부분에서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당시 이제 석탄 채굴하는 혹은 그죠. 굴을 파는 지금으로 보면 그 위험하고 힘든 일을 기기가 대신하니까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당시 곡괭이로 그 광산을 캐고 터널을 뚫던 사람들은 당장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광부들이 그러겠네요. 일자리를 잃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네. 이 존 헬리라는 흑인 노동자가 네. 내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기계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힘이 셌나 봐요. 전설처럼 반나절 동안 기계와 대결을 했는데 기계보다 더 많이 팠어요. 대단하다. 전설에 따르면 이분이 그렇게 반나절을 기계와 대결하고 죽었어. 너무 탈진해서. 이게 너무 드라마틱한 거지. 네. 씁쓸한 이게 죽어서야만이 그 기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음.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그 도전이 기계를 이겼잖아요, 사람이. 진짜. 요 존 헬리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지하철에 달리기 하는 건데. 아, 그렇군요. 그게 최근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최근인데 항상 제가 예상치 못한. 네. 혹시 네. 그러니까 요것과 결이 좀 비슷한. 제- 닭? 네. 저 맞춰볼게요. 네, 맞춰보시죠. 설마 네. 바둑의 바둑이 힌트. 맞습니다. 아, 세기의 대결. 알파고와 하고와 이세도. 기사 이세도. 맞아요. 이것도 이제 벌써 예. 많이 지났어요. 2016년이니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네. 슈퍼컴퓨터, 네. 인공지능과 인간이 대결을 해서 이세돌 구단이 이겼죠, 한 번. 네. 저는 또 경작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해서 한 번 이긴 건데 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존 헬리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도 좀 저가 보기에는 저는 좀 비극적으로 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왜요? 이기고 나서 그다음부터 다시 못 이겨. 다시는 못 이겨. 맞아. 알파고는 인간이 뒀던 그 바둑의 기록들 맞아요. 모든 기록을 다 갖고. 그거를 연구해서 했는데 최근에 있는 인공지능들은 두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두면서 딥러닝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간이 뒀던 바둑을 학습한 것보다 더 좋대요.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거죠. 와, 그런 이런 시절이 된 거죠. 너무 무서워요. 맞아. 좀 무서워. 소름 돋죠.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기술은 참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일 것 같은데 경제학에서는 기술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요. 경제학자들은.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셀프주유가 이제 생활화됐고요. 네네. 그 전에는 원래 기름 항상 넣어주셨던 네네. 분들이 있었고, 그럼 네네. 과연 그분들은 어디로 갔으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맞아. 그런 지금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키오스크로 거의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그 많던 응. 그 주문을 받던 분들은 또 어디로 갔으며, 맞아요. 점점 더 이렇게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자리가 좀 소멸되는 게 맞아요. 저는 마냥 어.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 일정 부분 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뭐 단순 노동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해주면 좀 효율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고유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면 저도 좀 슬플 것 같긴 해요. 최근에 이제 더 그런 거죠. 일자리들이 다 부족해집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니까 더 이런 기술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뒤에 있는 그래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네.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경제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전 세계의 GDP를 1인당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드라마틱하게 탁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 네. 저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발명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네네. 이 기계가 발명되면서 확 돈을 잘 벌게 됐다. 뭐 경제가 확 튀었네요. 경제가 그렇죠. 확 튀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개발이 네. 사람의 삶을 바꿔놓은 거죠. 와. 번기시 1,000불, 1인당 GDP, 소득이 1,000불이다. 1년 소득이 1,000불이다.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으세요? 1달러가 1,300원 정도 하면 1,000불이면은 네. 130인가? 이게 한 사람의 1년 소득인 거죠. 너무 좋.
너무 적지 않아요? 1년 소득인 거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1년에 가구의 소득이 5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130만 원을 10일을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렇죠. 한 사람이 11만 원? 뭐 먹고 자고 다 하는데 들어가는 게 10만 원 정도 쓴다. 10만 원 정도의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지금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뭐 아무리 못 살아도 정말 가난한 나라인데라고 해도 1인당 GDP가 한 3,000불, 5,000불 이상은 돼요. 일반적인 시민들의 대중의 생활 수준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준 게 기술 개발입니다. 믿기지가 않습니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자리를 뺏었는데 음. 그 드라마틱하게 또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확 높여지고. 네네. 그러네요. 네. 예, 앞뒤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한데 네.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인간의 일자리를 뺏었어라고 하는데 이제까지의 그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들은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까지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보다는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어요. 어떤 게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연기관이 발명이 됐어. 네.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졌어. 네. 그러면 자동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정비하는 일자리는 새로 생겨났을 것이고 그죠? 어떤 일자리가 없어졌을까요? 말, 말. 마차. 마차. 예. 아마 마차 만드는 사람들은 자동차 만드는 쪽으로 선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 엔진을 달면 되니까. 그러네요. 그죠? 근데 말을 키우고 말 사료를 이렇게 만들고 마부 마부하시고, 같은 분들은 예. 일자리를 잃었겠죠. 뭐 과천으로 가시거나. 그렇죠. 과천으로 가. 예. 경마 기수가 되게 물드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다른 쪽으로 뭔가 또 가셨긴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일자리의 변화를 구조적 실업이라고 해요. 사실 구조적 실업은 금방 이렇게 회복되긴 어려워요. 경기가 안 좋아서 발생하는 실업들은 경기는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몇 년 지나면 다시 상승세에 있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말을 키우던 분이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길게 걸려요. 적어도 다음에 아들 세대는 그 자기의 힘든 것은 자기는 힘들었지만 아들 세대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지금까지의 경제 발전,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프랑켄슈타인 증후군이 생겼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효율성은 증대시켰고 좋았다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 4차 산업혁명, 맞아요. IoT 뭐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지금도 네. 짧게 봐서는 네. 저희처럼 직업을 잃을까 또 네, 고민이 네. 되기도 하지만 그럼. 네. 장기적으로 좀 시계열을 길게 봤을 때는 또 어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겠네요? 그게 참 저도 속 시원하게 네 장기적으로는 그래요라고 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지금은 경제학자들조차도 그렇게 기술 개발이 일자리 창출에 유익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랑 그래요? 뭐가 뭐가 패러다임이 다르냐면 다른가? 어떤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하냐면 광업, 네. 그다음에 농업, 네. 수산업 이런 걸 1차 산업이라고 해요. 네. 그다음에 제조업 2차 산업이죠. 2차 산업이고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네.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제일 많이 창출하고 있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산업은 어딜까요? 2차겠죠? 제조업이 지금 제일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반도체도 만들고 그러네. 자동차도 만들고 네. 라고 하는데 2차 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가 안 돼요. 15%, 진짜요? 13%,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3차예요? 네, 3차가 우리나라는 진짜요? 대략 60% 후반대쯤 돼요. 진짜? 우리만 특이한 거냐? 아니요. 미국이나 미국도. 유럽은 아. 70%가 넘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 다 서비스업 종사자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 계신 네. 분들 다 지금 여기 스태프분들 다 서비스업. 네. 네. 여기 제조업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카메라 만드시는 분은 없죠. 네. 그동안의 산업혁명들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신했어.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 키오스크, 네. 주유, 네. 다 서비스업이에요. 맞네. 일자리를 많이 담당하던 서비스업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인간의 일이 늘어나지가 않는 거네요. 뭐 지금까지는 1차, 2차, 3차를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맞아.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저희의 일이 늘어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고용탄성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한 번씩은 해줘야 또 경제 강의 같으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탄성, 경제 이런 게 두 개가 합쳐지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아, 있어 보이죠, 네. 그죠? 어디 가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네. 나가서 고용탄성치 니네 알아? 이러면. 네. 이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수치를 고용탄성치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용탄성치가 0.8이야라고 하면 경제가 GDP가 1% 경제 성장률이 1% 늘어나면 일자리가 전보다 0.8%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고용탄성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고용탄성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더더군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출산율하고 비슷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둘 다 슬픈 소식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경제는 성장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안 늘어나 라고 하면 이건 대부분 다 뭐지? 기술이 그 일자리를 메꾸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너무 암울하다. 저희 이렇게 암울하게 끝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네. 예, 진짜 무섭다. 네네.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챗GPT인데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어요. 챗 GPT 완전 챗GPT. 시장을 네, 휩쓸었습니다. 휩쓸었죠. 네. 네, 맞아요. 요즘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챗GPT가 뭐냐 하면 이게 오픈 AI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확하게는 생성 AI거든요. 인공지능이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챗GPT는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사 써줘, 아니면 보고서 써줘, 아니면 추천서 써줘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고 실제로 저희 지금 진짜요? 네. 제가 속해 있는 경제경영연구소에서도 네. AI로 동영상 만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셋이 이렇게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줘 이러면은 알아서 저희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만들어준다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네. 저희가 누워 있는데 만들어주면 그건 한 7차 산업혁명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라 참 좋다. 진짜 나라 아, 아니 진짜로 근데 막 다 동영상 막 자료 수집해서 만들어준대요. 맞아요. 그래서 대박이다. 그런 것들 뭐 이렇게 텍스트 만들어주는 것, 또 프로그래밍을 짜주는 것,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나리자 그림을 주면서 자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바다 그려줘봐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다 그려준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초록 앱스트릭이라고 하는데요. 딴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스킵하면서 보셔도 초록은 대부분의 레퍼리들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봐요. 근데 챗GPT로 논문 초록을 썼는데 이게 통과를 했어. 되게 높은 권위 있는 저널에서. 와.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은 챗GPT를 쓰면 안 되나? 쓰지 말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논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공개하기도 누가 하고 있으니까. 리포트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챗GPT가 있는데 애들 공부를 뭐하러 시켜요? 왜요? 공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다 해줘 하면 다 나 문제 사실 정답 해줘 하면 다 나오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에서의 생성 AI, 네. 뭐 챗GPT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거예요.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뺏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만 해도 보고서를 쓰면 보조 연구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뭐 50페이지, 100페이지짜리 다 못 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 데드라인 있는데 너무 늦은 시간인데 미안한데 이거 할 수 있니? 뭐 주말인데 조금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부탁을 어렵게 해. 네. 맛있는 거 사주면서. 근데 챗GPT는 그러지 않아도 되죠. 해? 하면 새벽이라도 아이디어 떠오르면 야 이런 거 좀 정리해봐.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영화 네. 아이언맨 보면 자비스 뭐 슈트 하나 만들어줘 하면 나오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아주 미래, 그러니까 정기 씨 얘기하는 7차쯤 되는 거고 4차에서는 그걸 잘 이해하고 아는 사람들이 조건도 많이 주고 이제 어레인지를 잘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인간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최근에 보면 기술에 맞서지 마라. 기계에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서바이벌 하는 사람은 임금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근데 기술의 대체의 관계에 있는, 기술과 경쟁의 관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잃을 거다. 그런 것 같아요. 이 AI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은 보여줬어요. 근데 네. 이것들이 각 산업에 어떻게 접목이 돼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여줄 거냐를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90년대에 2022년을 예측한 공상과학 영화들, 네. 소설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자동차 막 날아다녀. 맞아요. 자동차는 막 날아다니는데 네. 거기 보면 주인공이 음악은 이어폰 끼고 들어요. CD 네. 플레이어 들고. 그러니까 당시로서 상상했을 때는 자동차는 당연히 날아다닐 건데 이 정도로 통신 기술이 발전할 줄은 몰랐던 거지. 그러면 어떤 기술이 얼마나 더 빨리 발전할 거냐는 경작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얼마나 많은 곳에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고 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느냐. 돈이 많이 가면 훌륭한 사람이 많이 가고 연구 개발이 빨라질 테니까 속도가. 근데 그걸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이제 앞으로 고민하고 좀 풀어야 할 네. 숙제이자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오늘 엄청 특별한 분을 모셔왔어요. 아니 뭐 이렇게 요들송을 배우셨으니까 뭐 가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데 뭐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게 다 되잖아요. 진짜 사라지는 직업은 뭐냐면 그러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저희 아이들은 네네. 가장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에 올라타야겠네요. 맞아요. 예. 시대 흐름. 시대 흐름에 덤비지 말고 시대 흐름을 읽고 네. 올라타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아니 사실 오늘 네. 박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오프닝을 열어 주실 때 어. 프랑켄슈타인 얘기를 하셔서 네네. 아 이렇게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네 했는데 맞아요. 지금 우리가 그 증후군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해서 또 그렇죠. 현재를 보니까 또 많이 또 배워가는 오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진짜 저는 앞으로 시대에 올라타기 위해서 시대를 좀 알아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돈이 되는 시간 여행의 그 수천이야. 바로 여기. 여기. 네,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풍성하고 또 알찬 경제 이야기로 시간 여행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